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나라에서 정책상 몇 년 전부터 이제 만 65세 이상 분들한테 나라에서 보험이 되는데 65세 되면 무조건 다 보험 되시는 건 아니고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되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험을 하시게 되면 30만 원 선의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당.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대 그런 걸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2개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으시고 하지만 제한율이 좀 있습니다. 뭐 이가 여러 개 있으신 상태에서 한두 개 정도 빠져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서는 또 제한 사항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65세가 넘었는데 나는 평생 2개 임플란트를 나라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치과 의사들 상의하셔가지고 이건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치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내 구강 상태에서 내 2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치과에서 잘 상의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출혈에 관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꼭 제한을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전신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보편적인 고혈압과 당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압약 정도 먹고 있고 그냥 약간의 그냥 혈압 좀 있고, 그 다음에 당 같은 것도 약 먹고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그런 수술적인 여건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거 고혈압 당뇨보다는 혈관 문제에 의해서 피가 좀 묽어지는 약들 있죠. 그런 것 좀 드시는 분들은 꼭 다니시는 병원의 내과 그 선생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그 약을 얼마나 끊을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꼭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전신질환은 특히 여성분들 요즘에 이제 골다공증 약을 좀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임플란트 하기 전에 치과에서 나 골다공증 약 먹어 또는 골다공증 주사 맞아 이 얘기를 치과에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약 성분도 알아보고 병원에 문의를 해봐서 그 약을 끊어야 되고 이런 거 처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2가지 그 전신질환, 첫 번째는 혈관 질환, 심장 또는 뇌 질환에 의해서 그 피가 묽어지는 약을 드시는 분들,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요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2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치과에다 말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많죠. 뭐 틀니를 쓰는 분들 계시고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이가 하나도 없을 때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냐. 물론 뭐 임플란트가 거의 뭐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뼈가 뭐 없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대개의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회복할 때에는 우리 치아가 총 위에 14개, 아래 14개, 총 28개, 사랑니 제외하고, 그럼 임플란트를 총 28개 심어야 되나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28개 다 심어버리면은 뼈가 못 버티죠. 못 버티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면은 6개씩 심어가지고 12개씩 만드는 경우가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고, 보통은 한 8개 정도 위아래 8개씩 식립하셔가지고 위에 14개, 아래 14개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심을 때는 다 그냥 내 치아처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위에 최소 6개에서 최대 한 10개 정도까지, 밑에도 최소 6개에서 10개 정도까지만 의료진과 상의하셔가지고 식립하시면은 위아래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보통 이제 전악을 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틀니가 불편해서죠. 물론 아주 이상적인 치료가 있지만은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다 심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틀니는 좀 너무 불편하고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는 분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걸 이제 임플란트 틀니 방식도 있는데, 틀니식으로 이를 만드는 건데 틀니의 불편함인 이렇게 빠지는 것 또는 입안을 다 덮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인데, 이 임플란트랑 틀니 섞어가지고 위에는 한 4개 정도, 아래는 한 2개에서 4개 사이 정도 식립하셔가지고 틀니를 단추처럼 똑딱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작감도 일반 틀니보다는 훨씬 강한 저작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임플란트보다는 좀 더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전악을 재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번 잘 상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구조나 이런 간단한 원리부터 해서 치료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분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가 없다 보니까 씹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빨리빨리 씻고 싶고 빨리 내 치아처럼 똑같이 쓰고 싶고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만족감을 얻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부작용이 났는데
또는 문제가 생겨서 자꾸 애만 먹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굉장히 정직한 치료입니다. 뼛속에서 이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내 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고 또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적정한 개수, 적정한 시간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잘 견뎌내셔서 적절한 시간에 임플란트를 만지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식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급한 마음은 좀 줄이시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셔가지고 적정한 개수의 임플란트, 적당한 시기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